신종호의 마켓뷰입니다. 공매도 금지 이후 대려 시장은 약세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체크해보고 적절한 투자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황유현 신한투자증권 PWM 서울 파이낸스 센터 PB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주제부터 보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 원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공매도도 있고요. 섹터별로 대응 전략 찾아봐야 된다는 거는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어서 이 실적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지만 공매도 얘기를 하겠다라기보다는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변동성이 좀 심해졌다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많은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고 수급이 어떻게 보면 공백이 생겨버린 느낌도 좀 있습니다. 남은 11월 우리가 또 좀 유의해야 될 변수들이 좀 많거든요. 맞습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주시죠. 일단은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사실 미국 주식시장이 좋았고 특히나 반도체 섹터도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제 그 일부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좀 실적이 예상 대비해서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시장이 좀 센티에 좀 많이 믿었던 반도체마저 약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장 초반에 사실 계속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수급 싸움을 사실 계속 하고 있었죠. 반도체가 좀 세면 2차 전지가 빠진다거나 또 반대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제 장 초반에는 이제 반도체가 좀 약한 상태에서 이제 2차 전지 섹터들이 좀 강하다가도 오후 들어서 같이 조금 힘이 없이 밀려버리는 전형적인 모멘텀의 소멸 그리고 이제 수급 거래대금이 붙지 않는 그런 시장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CPI 발표 오늘 밤에 있을 CPI 발표도 있고 그다음에 미중 정상회담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는 한데요. 이런 뭔가 내가 돈이 있어도 주식을 사지 않겠다. 그 입장은 사실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주식시장은 계속적으로 변동성에 유의하면서 조금 단기 매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야 조금 논외로 볼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좀 자금을 운용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특히나 조금 리스크 관리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 한 달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게 12월까지 간다고 한들 사실 바뀌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9월달, 10월달에 좀 세게 주식시장이 좀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과거 최근에 6년 정도의 통계를 보면 한 평균 15에서 20% 정도 반등은 항상 나왔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지 않느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겠지만 이번에도 한번 또 다른 뭔가 반전 카드가 분명히 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식시장이라는 게 항상 시장에서 남아만 있으면 사람만 있으면 항상 기회는 오기 때문에 너무 또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이 조정 국면에 있는 건 사실이고 조정 국면에서는 사실 호재 나올 때는 호재만 계속 나오는 것 같고 악재 나올 때는 악재가 계속 나오는데 이번 주만 하더라도 물가 지표 봐야 되고 미중 정상회담에서 기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기대가 너무 높으면 실망할 수도 있고 주 후반에 셧다운 리스크도 다시 부각될 수 있다라는 점도 좀 기억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연말 넘어가면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격이 워낙 많이 하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2018년, 19년 예전에도 한번 와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때도 리바운드가 10에서 15% 나왔던 장도 있었고요. 대주주 양도세 완화 기준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이 부분들이 또 시장의 수급적인 부분 아니면 약간의 훈풍을 불어다 줄 수 있는 내용도 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대형주는 아니더라도 연말 가서 정말 좋은 작은 주식들 중에서도 좋은 주식들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주식들이 연말 가서 이유 없이 그냥 거래대금 없이 그냥 쫙 밀려버리는 거래량만 없이 그냥 가격만 떨어져 버리는 그런 이제 사실 소위 말해서 11월 달, 12월 달 그냥 시간적인 시간을 날려버리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생겼었는데 만약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가격 금액이 논의되지는 않고 있지만 확정된 건 없지만 20억이 됐든 현행 10억에서 20억이든 50억이든 조금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 연말에 분명히 지금 과거의 연말과는 분명히 다른 흐름들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항상 사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산타랠리는 없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오는데 만약에 이게 개정이 된다, 계속 완화된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 시즌이 이제 연말에 소비 시즌인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면 연말에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환경은 좀 조성되지 않을까. 일단 긍정적으로 일단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다른 뭐 정치적인 얘기나 뭐 세수와 이런 얘기는 제외하고 주가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조금 긍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섹터 네.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시가총액에서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게 네. 반도체고 그리고 반도체가 그렇습니다. 터닝 내지는 턴어라운드 국면에 있다라는 기대가 워낙 높다 보니까 반도체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최근에 이제 뭐 한미 반도체 뭐 실적도 나왔으니까 네. 한미 반도체가 실적이 쇼크에 아니면 쇼크였죠. 네. 하면서 엄청난 변동성을 유발시키고 있는데요. 이 반도체 섹터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좀 있다 이런 시각들이 강한데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뭐 저도 내년에 반도체 그나마 우리나라 섹터 중에서 내년에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반도체인데 그렇죠. 언제쯤 명확하게 좋아질까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3분기 실적들 지금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주력 HBM과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데 생각보다 사실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예, 어제도 이어테크닉스라던가 여러 종목들이 사실 생각보다 ISC라던가 생각보다 좀 좋지는 않았는데 그나마 아직까지는 내년도 상반기일지 하반기일지 뭐 또는 여름일지는 모르지만 그나마 이제 증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반도체 하드웨어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상반기 2차 전지 섹터들이 좀 수급에 쏠림이 있었던 것처럼 내년에도 여차하면 그쪽으로 쏠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 사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사실 시장을 그나마 지탱을 해주고 있잖아요. 하이닉스가 그렇죠. 그나마 추세가 살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이제 소부장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금 3분기 실적은 우리가 눈높이가 너무 높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4분기나 1분기 내년 실적들이 이제 조금 추정치가 나올 때쯤 해서 그래도 이거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다시 추세는 아마 복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거는 뭐 추세가 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지금은 반도체를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은 사실 시가총액 2위 싸움이 가장 사실 치열하잖아요. 그렇죠. 2위 싸움이고 그다음에 시가총액 2위가 어떤 종목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해 주도주가 많이 결정이 되는데 이제 지금 하이닉스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계속 시가총액 2위 싸움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장 초반에는 하이닉스가 잠깐 2위 갔다가 지금은 어제 장 마감으로는 3위로 밀려났는데 지금 네. 한 1.3조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가 정도 이제 서로 엇갈리면 네. 사실 시총의 2위가 계속 바뀌거든요. 지금 한 96조, 97조를 두고 지금 싸고 있는데 뭐 어차피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는 어차피 넘어설 수 없고 네. 근데 지금 추세를 봤을 경우에는 사실 하이닉스가 조금 더 만약에 여기서 좀 올라간다고 하면 분명히 2위를 간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그나마 반도체가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아직까지 생각을 뭐 지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금리 인하기 구간에는 우리가 사실 이제 고점에 올라왔고 이제 인하기 구간에는 우리가 주도주를 판별할 때 항상 보면 이제 매출 성장률, 그러니까 회사의 규모가 커지는 매출 성장률로 주도주들이 결정되곤 했는데 그렇죠. 금리 이제 고점이나 인하기 때는 이제 증익이 확실하게 좀 나오는 회사들 또는 섹터들이 주도주를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2002년 때도 그랬고요. 서프라임 이후 서프라임 직전에도 그랬었고 그다음에 과거 2017년, 18년, 19년 때도 그랬었습니다. 매출 성장률보다 영업이익 증가율을 본다라고 하면 이 궤를 계속 같이 할 수 있는 게 사실 반도체 하드웨어, 그다음에 헬스케어 섹터 정도까지는 지금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공부 어제 좀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안 좋았다라고 해서 스터디 뭐 관련 공부를 놓치실 게 아니라 계속 깊이 파보고 이제 한번 기회가 왔을 때 크게 베팅하는 시점이 아마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밌네요. 시가총액 2등, 뭐 1등은 삼성전자가 워낙 네. 강한 네. 규모가 크니까 시가총액이라는 게 단순히 기업의 크기보다는 어떤 기업의 그리고 산업에 대한 시장 투자자들의 또 기대치가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시가총액 2위 기업들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한국전력도 시가총액 2위였고 그렇죠. 옛날에 네. 포스코도 2위였었던 적이 있었고 현대차가 또 2위였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바뀌면서 시장의 다이나믹한 부분들이 바뀌어가는데 재밌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과 이제 SK 하이닉스가 2등이 될 것이냐 말일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있다라는 측면. 반도체를 내년에 좋게 보느냐, 좋게 보고 있는데 주도주가 되느냐 아니면 올해 상반기에 주도주 역할을 했지만 최근에 좀 부진했고 다시 또 이제 힘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또 2차 전지 쪽. 그렇습니다. 2차 전지 쪽 얘기를 그래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에너지 솔루션 얘기하니까.
자, 그러면 2차 전지 얘기하다 보면 다시 한숨이 저도 이제 얘기하려다 네. 보니까 하가 나오는 이유가 상당히 변동성의 중심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최근에 변동성이 더 심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그렇죠. BM을 비롯한 2차 전지의 비중이 코스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방향성을 어떤 글로벌 증시와 어떤 궤를 같이 하는 모습은 거의 없거든요. 2차 전지 업종 어떻게 봐야 될지 참 궁금한 시점입니다. 일단은 사실 2차 전지 섹터들이 약 한 3, 4주 된 것 같은데 LG 네. 에너지 솔루션에서 내년도 매출 성장이 좀 쉽지 않다. 실적 전망이 조금 어렵다라는 이제 공식적인 의견을 내면서부터 사실 조금 하락이 가속화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셀 3사들이 다 비슷하게 겪음을 하고 이제 조금 어렵다라고 하다 보니까 소재 공급사들이 당연히 좀 힘들어지는 구간이고 특히나 코스닥의 시가총액 비중들이 높다 보니까 지수도 사실 조금 어려워지는 그러면서 지수가 빠지니까 다른 종목들까지 또 끌어내리는 그런 악순환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결국은 2차 전지 섹터들이 좀 하락을 어느 정도 멈춰줘야 다른 종목들이나 다른 섹터들도 조금 수급적으로 원활하게 좀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일단 크게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저는 추세가 하락하고 있는 종목에서는 굳이 적극적으로 매매는 하지 말자. 왜냐하면 하락할 때는 좀 강하게 나오고 상승할 때는 반등이 좀 약하게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 손절은 안 하더라도 매도는 안 하더라도 추가 매수는 하락 추세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2024년도 실적 추정치가 굉장히 좀 변동성이 좀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일단 관망 구간으로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확인하고 해도 저는 전혀 늦지 않다. 또는 기회비용 차원에서 그 돈으로 다른 주식들을 좀 매매해 보시는 것도 한번 좋은 방법이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요. 공매도가 지금 사실 2차 전지에서 가장 큰 화두인데 사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공매도 금지가 주가의 상승을 무조건적으로 이끌어낸다라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게 일단은 시간은 짧지만 일단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이제 공매도가 이제 쇼커버링이 들어올 때 사실 지금보다 더 싼 가격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당장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하는 거지만 사실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가 외국계라고 통칭 부르는 그 주체들이 사실은 우리가 외국인 한 명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국계 자금도 있고 중동계 자금도 있고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의 주체로 보고 우리가 해석하기는 사실 어렵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정말 2차 전지 주식들이 가장 먼저 좋아지는 섹터들은 분명히 더 먼저 올라오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지금은 2차 전지 주식들이 올해 상반기처럼 우르르 우후죽순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보다는 이제 개별 종목 단으로 시장의 심리들이 조금 진정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정말 종목 싸움이 되겠죠. 지금 반도체 주식들이 전통 반도체 주식들은 좀 약하고 HBM은 정말 잘 가고 있는 것처럼 2차 전지 주식들도 아마 조금 궤를 종목별 또는 하는 사업부별로 다르게 움직이는 시기에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주식들도 지금부터는 스터디는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빠졌다고 넋놓고 있을 게 아니라 이제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손절매하고 좀 집중해야 될 종목이 무엇인지 그런 종목들은 한번 이제 좀 그런 시기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공매도하면 무조건 다 빠진다고 생각하지만 외국인들이 산다고 모든 종목이 올라가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비슷해요. 외국인이 판다고 다 하락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매수 매도의 밸런스를 이 기회에 오히려 정부가 좀 교훈거리를 준 것 같기도 합니다. 이 기회에 좀 찾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 한번 이렇게 시세를 줬었던 거는 어떤 열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락할 때 아까 잘 말씀 주신 게 하락할 때는 이 올라갈 때의 모멘텀 이상의 모멘텀이 나오지 않으면 다시 이렇게 올라가기가 좀 어렵거든요. 1.5 매물도 막 소화해야 되고 업황이 예전에 봤었던 것보다는 안 좋아졌지만 이제는 좀 좋아진다는 느낌이 나왔을 때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렇게 다지고 좀 이렇게 돌았을 때 이때를 사야 그러니까 좀 사더라도 이때 해야 이제 수익이 좀 나면서 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이렇게 올라갈 때 내려오면
다시 좀 이게 리바운드 강할 거 아니냐. 그렇게보다는 좀 다지고 이렇게 돌아설 때 그래도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고 네. 그 안에서 좀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이런 기간은 이제 좀 오래 남아 있으니까 2차 전지도 네. 기회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는 국면에서 또 다른 업종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조선주 네. 전통적으로 상반기에도 기대를 했었지만 내년에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네. 더불어서 뭐 화장품주도 뭐 최근에 어제 그제는 좀 변동성이 있었지만 화장품도 있었고 타이어도 있었고 네. 우리가 볼 때 팀장님 보시면 지금 단계에서는 어떤 업종이 종목이 좀 괜찮을지 이 부분 한번 짚어놓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는 어떤 딱 특정 섹터에 껴맞추시기보다는 네네네. 정말로 이제 잘 되는 또는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 몇 종목 또는 몇 섹터 정도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이라고 해서 뭐 대형주 아모레퍼시픽이 뭐 신고가를 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아니죠. 지금 올라가는 주식들을 보면 뭐 코스메카 코리아라던가 잉그루드 랩이라던가 좀 약간 과거에는 중국 쪽에 조금 관련된 화장품 회사들이 잘 갔다면 지금은 새로운 시장, 그러니까 북미나 뭐 남미 쪽으로 계속적으로 시장을 확대해가는 기업들이 잘 가고 있거든요. 이게 이런 거 보면 주식시장은 항상 좀 약간 새로운 것들에 열풍하는 게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같은 업종 내에서도 뭔가 새로운 활로를 뚫고 가는 기업들이 확실히 좀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최근에 흐름이 좋은 이제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이제 배전, 송전용 변압기 만드는 회사인데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계속 교체 수요가 있다 보니까 네. 추세가 좋은 종목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추세가 좋은 종목들 또는 이제 그런 종목들이 항상 보면 신고가 영역에 있거든요. 근데 신고가 종목을 사서 잘못 사면 정말 폭락이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당연히 가질 수 있는데 최근 한 달 동안 신고가 있는 종목들을 잘 살펴보시면 이번 지수가 변동성장에서도 신고가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매도를 할 때 시장이 안 좋을 때 매도를 할 때 떨어져 있는 종목들에선 더 강한 매도가 나오고 오히려 신고가 있는 종목들은 사실 수익권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런 종목들 잘 안 파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제 잔고 내에서는 추세 매매들, 뭐 신고가 매매들을 조금은 저는 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상당히 시장의 변동성이 있고 난도가 네. 그 어느 나라보다 더 힘든 이제 코스피 시장 코스닥이지만 그래도 연말에 뭐 아니면 지금의 변동성이 조금은 전환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변수들 좀 체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황유현 신한투자증권 PWM 서울 파이낸스 센터의 PB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